이것이 바로 중국에서의 삶이다. 여성들이 연인을 선택하는 아시아의 거인, 아시아의 심장부에는 천년의 사원이 미래적인 마천루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곳이 있다. 그곳에는 마을 입구를 지키는 석조 용만큼이나 생생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진실이 있다. 중국의 특정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단지 결혼 상대를 선택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관한 가장 은밀한 비밀을 공유할 상대까지 스스로 결정한다. 이는 암암리에 벌어지는 스캔들이나 어두운 골목의 금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오랜 세월 전통 속에 뿌리내려 때로는 여성의 자율성 상징으로 기념되기도 하는 관습이다. 이른 새벽 안개가 자욱한 마을을 상상해보라. 물결치는 논 사이로 구부러진 기와 지붕이 옛 비밀을 간직한 채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곳의 여성들은 누구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이른 시간에 일어나 비옥함을 상징하는 붉은 실로 수노인 의상을 입고 하루를 시작한다. 이들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행사하는 제도 속 주인공들이다. 가장 매혹적인 사례 중 하나는 중국의 마지막 모계사회로 알려진 모수오족 여성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 윈난성 루구호 일대에는 우리가 이해하는 결혼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사랑의 길이라 불리는 방식이 지배적이다. 매일 밤 남성들은 친밀함을 나누고 싶은 여성의 집을 향해 걸어간다. 여성에게 받아들여지면 그 밤을 함께 보낼 수 있지만 해가 뜨면 각자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간다. 영원한 약속도 부부로서의 의무도 없다. 오직 매일의 자유롭고 상호적인 선택만이 있을 뿐이다. 이 체계에서 자녀는 목의 성씨를 이어받아 어머니의 가족에 의해 양육된다. 외삼촌이 남성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고 생물학적 부모는 공식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겉으로 보기엔 무질서해 보일 수 있으나 수세기 동안 잘 유지되어 왔으며 여성의 자유가 위협이 아니라 또 다른 사회 질서의 형태임을 증명해왔다. 여기서 관능은 스캔들이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이다. 국가의 다른 지역에서는 다소 다른 양상이지만 그 또한 놀랍다. 상하이와 베이징 같은 대도시의 경제력을 지닌 젊은 여성들은 전통적 틀을 깨고 있다. 결혼을 아예 하지 않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묵시적 동의를 바탕으로 병행 연애를 유지하는 이들도 있고 연인을 의식적인 선택으로 경험하는 이들도 있다.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 게임의 규칙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수세기 동안 여성에게 복종을 강제했던 문화 속에서 이 변화는 단순히 매혹적인 것이 아니라 혁명적이다. 물론 이 모든 변화가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농촌 지역에는 여전히 여성의 자유를 제한하는 가부장적 전통이 남아있다. 그럼에도 옛 풍습 중에는 여성의 욕망이 결코 완전히 억눌린 적이 없음을 보여주는 관례가 숱하다. 과거 일부 여성들은 자신의 사랑을 선언하기 위해 시를 짓거나 옷에 은밀한 상징을 수놓아 자신의 상대를 표기했다. 말없이 전해진 그들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나 또한 선택한다. 중국 역사에는 제국을 그림자 속에서 지위한 황후들에서부터 매력으로 정치적 결정을 좌우한 기생들에 이르기까지 권력 있는 여성이 가득하다. 옛 궁전에서 후궁은 단순한 육체적 대상이 아니라 전략가이자 예술가였다. 그녀들은 종종 발언권과 투표권, 그리고 자신만의 연인을 가졌지만 공식 기록에는 철저히 침묵되었다. 오늘날의 현대 중국은 깨진 거울과 같다. 한편으로는 여성의 처녀성을 가문, 보물처럼 여기는 고대 의식을 따르는 세대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점성술이나 가상화폐 투자만큼이나 자연스럽게 데이팅 앱을 활용하는 도시 청년들이 있다. 그 사이에서 여성의 모습은 각자의 선택으로 제정이 된다. 이들은 항상 안정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화학적 반응, 강렬한 눈빛, 이성 너머의 무언가를 갈망한다. 하루 해질 무렵 청두의 거리를 걷다 보면 무언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여름의 습기나 향신료 꼬치를 굽는 영희보다도 더 농밀한 에너지이다. 시장에서, 사무실에서, 신흥 부자들의 고층 아파트에서 끓어오르는 사회의 생명력이다. 그곳에서 남성들이 바이주 한 잔을 기울이며 사업을 논할 때 많은 여성들은 다른 것을 생각한다. 자유다. 하지만 그것은 추상적 담론의 자유가 아니라 입술로 맛보고 피부로 경험하는 자유다. 이 자유는 여성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공간에서 드러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에서 실제로 바뀐 것은 여성들이 더 이상 숨지 않고 단호하게 선택을 내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그들은 무엇을 입을지, 누구와 만날지, 언제 결혼할지 혹은 평생 결혼하지 않을지를 스스로 정한다. 사랑과 욕망에 있어서 이상적인 남성을 전통적 기준으로 찾지 않는다. 때로는 단순히 자신을 떨리게 하는 사람을 원할 뿐이다. 선전 광저우, 항저우 같은 도시에는 경제력이 높은 여성만을 위한 독점적인 클럽이 있다. 그곳은 유흥업소나 반문화 바가 아니라 여성만이 규칙을 정하는 만남의 장이다. 젊은 여성, 이혼녀, 사업가, 상속녀 등 다양한 배경의 여성들이 고액 회원권을 구매해 매력적이고 교양 있는 남성을 만난다. 이들은 가혹한 요구 없이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지만 그 규칙은 오직 여성에게 유리하게 짜여 있다. 어떤 이들은 이 현상을 현대 황후들의 클럽이라 부른다. 접근이 어렵고 은밀하지만 이제 더 이상 금기시되지 않는다. 죄책감 없이 욕망을 협상하고 즐거움을 권리로 축하하는 공간이다. 흥미로운 것은 권력의 맥락뿐만 아니라 여성 에로티시즘의 미학이 어떻게 변했는가이다. 더 이상 타인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몸은 상스럽지 않게 드러나며 수치심 없이 탐구된다. 의식 있는 관능이다. 그리고 이런 선택을 하는데 반드시 큰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소도시에서도 많은 여성들이 관계를 재고 있다. 상호 동의에 기반한 개방 관계를 유지하는 이들도 있고 전문 연인을 찾는 특정 앱을 활용하는 이들도 있다. 여기서 관계는 단순한 캐주얼 섹스를 넘어 감정적 연결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공적 삶과는 병행하는 또 다른 친밀함이다. 연인을 두는 아이디어는 중국에서 언제나 부정적으로만 여겨진 것은 아니다. 수세기 동안 권력자들은 후궁을 두는 것을 일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지금 일어나는 일은 역할의 전환이다. 여성들이 자신이 원한다면 한 명 혹은 여러 명의 연인을 허락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주인공으로 사는 것이다. 이 전환은 외설이 아니라 상징이다. 여성이 할 수 있고 원한다는 선언이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가장 매혹적인 점은 많은 여성이 우아하게 이를 실천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자유를 외치지 않는다. 설명할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 단지 원하는 대로 살 뿐이다. 친구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욕망과 유머가 뒤섞인 일화를 나누며 마치 자신들이 주인공인 드라마를 즐기는 것처럼 행동한다. 젊은 세대는 이러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선샤인 보이프렌드나 이모셔널 파트너 같은 용어를 소셜미디어에 퍼뜨리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일시적 유행인지 혁명인지를 묻는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수세기 억압에 대한 느리지만 확고한 응답이다. 서구 모델을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뿌리를 더 의식적인 현재에 맞게 재해석하는 중이다. 음양의 균형을 강조하는 도교 철학은 이미 상호 보완적 이원성을 이야기했다. 이제 많은 여성이 이를 대인관계에 적용해 의존이 아니라 호환 가능한 에너지 간의 유연한 춤을 추고자 한다. 헤얼빈 근처 북부 지역의 일부 공동체에서는 자발적으로 혼자 사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들은 파트너 없이 아이를 키우며 결코 불완전함을 느끼지 않는다. 내 아이는 엄마가 자유로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문구가 블로그, 포럼, 팟캐스트를 통해 작은 만트라처럼 퍼지고 있다. 동시에 베이징에서는 중국 여성 감독들이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그린 단편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제가 열린다. 교훈도 처벌도 없다. 단지 복잡하고 풍부하며 도전적인 삶의 초상만 있을 뿐이며 관객 대부분 여성은 이야기뿐 아니라 스크린에 투영된 자신들의 모습을 환호한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끊임없는 감시 아래 벌어진다. 당국은 여전히 공적 도덕을 통제하며 검열을 가한다. 그러나 중국에서 반항은 조용하고 우아하며 무엇보다 끈질기다. 말할 수 없으면 암시로, 보여줄 수 없으면 환유로 표현한다. 그렇게 여성의 관능은 가장 창의적인 저항의 장이 되었다. 결국 상하이의 개인 아파트나 윈난의 숨겨진 계곡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즐거움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권력의 문제다. 친밀함에서 행사되는 권력은 색다른 맛을 지닌다. 외부 영토를 정복하려 들지 않고 내면을 변화시킨다.
중국 여성들은 조용히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때로 그 어떤 외침보다 강력하다. 이 첫 번째 시선에서 우리는 분명한 아이디어를 얻는다. 이곳에서 여성들은 단지 목소리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즐거움의 언어 자체를 바꾸고 있다. 그들은 플래카드를 들지도 않는다. 제스처로 말한다. 스캔들을 만들려 하지 않고 의미를 찾는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선택의 리듬을 완전히 새롭게 쓰고 있다. 수세기 역사가 깃든 땅 한 조각, 숨결 하나하나가 전설을 품을 수 있는 이곳 중국의 심장부에는 고요히 살아남아 여성의 친밀한 삶을 형성하는 고대 전통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의례화되어 상징으로 둘러싸인 이러한 관습은 관능과 영성을 잇는 다리가 되어 육체와 신비 사이를 연결한다. 관광객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이 의식들은 광시성과 스촨성 같은 지역에서 더욱 뚜렷하다. 그곳에선 여성들이 생명의 수호자일 뿐만 아니라 비밀을 전하는 전령이기도 하다. 보름달이 뜬 밤속 속삭임을 통해 전해지는 그 비밀은 육체적 쾌락을 넘어서 토지와 혈통을 지키는 정령들조차 유혹할 수 있는 고대 언어다. 이 의식에 참여한 여성들은 선택된 자로 여겨지며 세대를 잇는 유산의 수호자로 간주된다. 그들의 관능은 고대의 언어가 되어 욕망과 풍요를 약속하는 초대장이 된다. 하지만 이 고대와 현대의 대비는 일상에서 특히 선명하게 드러난다. 마을과 작은 공동체에서 이러한 전통이 이어지는 반면 대도시에서는 기술이 구애와 유혹의 방식을 재정의한다. 데이팅 앱과 소셜미디어는 욕망을 탐험하는 여성을 위한 새로운 영역이 되었다. 경력과 경제적 자립을 이룬 많은 젊은 전문가 여성들은 이 플랫폼을 통해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자유로운 사랑을 이해하는 연인을 찾고자 한다. 이 현상은 사회적 규범의 변화를 촉진했다. 침묵의 일부처 포리가미, 과거 남성의 전유물이던 관습, 이제는 감정적 안정, 일시적 열정, 지적 교감을 위한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여러 관계로 진화했다. 이 균형은 섬세하며 솔직함과 존중이 필수적이다. 놀라운 것은 여성들이 자신의 욕망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그것을 정체성의 일부로 만드는 태도다. 잘 탐구되지 않은 또 다른 측면은 여성의 성생활에서 전통 중의학이 미치는 영향이다. 약초, 마사지, 고대 기법들은 많이 여성들이 성적 에너지와 전반적인 웰빙을 증진하기 위해 활용하는 무기고의 일부이다. 전문가 상담에서는 기, 생명 에너지의 순환이 충만한 친밀한 삶의 열쇠로 언급된다. 인삼, 홍삼과 당귀뿌리차 같은 일부 처방은 그들의 추정된 강장 및 기력 회복 효과로 숭배받는다. 이러한 고대 과학과 관능성이 결합된 조합은 육체와 마음이 하나의 예술로서 쾌락을 준비하는 장면을 연출한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는 사랑 산업이라 불리는 중국의 네트워크에서 여성이 수행하는 역할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매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급 동행 서비스부터 감정 컨설팅에 이르는 복잡하고 세련된 서비스망을 포괄한다. 상하이와 같은 도시에는 여성들이 고객을 신중히 선별하고 조건과 한계를 설정하는 독점적인 에이전시가 존재한다. 이것은 단순한 성싱 행위를 넘어 유혹이 의식적이고 강력한 행위가 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금기이지만 이 사업은 여성이 자신의 욕망과 경제의 주연으로 자리매김하는 문화적 변혁을 반영한다. 관련 여성 대다수는 다양한 배경에서 온 이들로 추산되며 독립을 추구하는 대학생, 가족을 부양하는 미혼모, 새로운 표현 방식을 탐구하는 예술가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을 둘러싼 은밀함은 더욱 매혹적이고 신비롭게 작용하여 금지된 것과 허용된 것이 공존하는 나라, 전통과 현대가 융합하는 중국의 이미지를 강화한다. 이런 맥락에서 여성상은 끊임없이 재정의된다. 중국 여성은 수동적인 존재도 단순한 대상도 아니며 역할과 기대, 자유 사이를 항해하는 복합적 존재다. 그들의 눈빛에는 결단과 부드러움이 공존하며 당당한 걸음걸이는 역사와 문화를 층층이 덮은 숨겨진 이야기를 밝혀내라고 초대한다. 건축물이나 미식만이 아니라 거리 위를 당당히 걷는 여성들의 격정적인 눈빛과 확고한 발걸음에 매료되는 것은 전혀 놀랍지 않다. 대조는 필연적이다.
현대화가 전례 없는 자유의 시대를 촉진하는 반면 전통은 여성 관능성에 대한 거의 신성한 존중을 유지한다. 이 미묘한 균형은 중국의 가장 잘 숨겨진 비밀 중 하나로 풍경으로 유혹하고 여성으로 매혹하며 연인을 선택하는 행위가 단순한 사적 행위가 아니라 권력과 자기 인식의 상징이 되는 나라다. 중국 영토의 광대함 속에서 북부 평원에서 남부 정글에 이르는 풍경 변화만큼이나 여성의 친밀함에서의 사회적 변혁도 조용히 퍼져나간다. 전통서사 그 너머에서 중국은 고대 지혜 세기와 욕망 자율 여성 권력에 대해 당당히 말하는 세대의 불경함이 공존하는 모자이크다. 이 새로운 장면에서는 여성이 결혼이나 가족만을 중심으로 돌지 않고 조용하면서도 관능적이고 깊이 상징적인 혁명의 주연으로 우뚝 선다. 베이징, 항저우, 선정과 같은 도시에서 중류층 및 상류층 여성들은 전례 없는 자유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그들은 경력, 재정, 여행뿐 아니라 자신의 육체와 관계에 대해서도 스스로 결정한다. 많은 여성들은 사회적 관습보다 감정적 성적 연결을 우선시하며 꼬리표 없이 여러 파트너를 선택한다. 이 현상은 공식적이거나 기성세대에게 널리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국제교육, 제약 없는 인터넷, 개인 발전에 대한 관심과 함께 성장한 젊은 도시 여성들 사이에서 강력하게 확산되고 있다. 미적 감각 변화도 두드러진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여성미는 연약함, 창백함, 단정함과 연관되었으나 이제는 더욱 대담한 이미지가 주류를 이룬다. 탄탄한 몸매, 도톰한 입술, 몸에 밀착되는 옷, 당당한 태도가 그것이다. 고급 체육관, 뷰티 살롱, 성형외과 클리닉에서 모든 연령의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를 가꾸는데 이는 단순히 매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권력의 행위이기도 하다. 그들에게 잘 보이는 것은 남성의 요구가 아니라 자아 존중의 선언이다. 이 변화는 패션, 화장품, 미용 성형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불러왔으며 중국을 이 분야의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로 만들었다. 하지만 현대 중국의 관능성은 육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언어, 제스처, 관계 맺는 방식에서도 표현된다. 상하이의 고급 바나 청두의 아늑한 카페에서는 여성이 먼저 대화를 제안하고 유혹을 시작하는 모습이 흔하다. 많은 여성에게 선택의 힘, 안정적 관계든 일시적 모험이든 은수세기 동안 지속된 가부장제에 도전하는 방식이다. 그들은 지배하려 하지 않고 평등 속에서 욕망을 협상한다. 샤오샨로우, 샤오셴루라 불리는 작은 연인 현상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젊고 매력적이며 감성적으로 세심한 남성들을 의미하며 경제력 있는 연상 여성이 선택하는 파트너다. 여성이 보호하고 비용을 부담하며 관계를 주도하는 이 역할 역전은 규범을 깨뜨릴 뿐 아니라 새로운 감정적 역학을 형성한다. 연령이나 결혼 여부로 제약받던 성숙한 여성은 이제 죄책감 없이 기쁨을 누린다. 이러한 관계는 일시적일지라도 상호 쾌락에 기반을 둔 자유롭고 실용적인 현대적 사랑의 시각을 반영한다. 국내 관광도 이 친밀한 혁명의 일부다. 혼자 또는 친구와 여행하는 것은 젊은 중국 여성들 사이에서 흔한 관행이 되었다. 남부 열대섬 하이난에서는 여성 전용 웰빙 및 휴식 공간이 조성되어 스파, 요가, 건강식, 경우에 따라 탄트라 기법, 명상, 의식적 에로티시즘을 탐구하는 관능적 리트릿이 운영된다. 이런 공간은 단순한 도시 스트레스 탈출구가 아니라 남성의 시선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재발견하는 기회다. 여기서 여성의 신체는 호기심으로 서두르지 않고 죄책감 없이 탐구된다. 게다가 여성 작가들이 쓴 에로틱 문학이 두드러진 인기를 얻고 있다. 위챗과 진장 문학성, 진지ang 리터레이처 시티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수천 명의 익명 작가들이 주인공이 강렬한 로맨스를 경험하고 대담한 결정을 내리며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자랑스럽게 누리는 이야기를 공유한다. 이 이야기들은 종종 바이럴이 되어 독자들이 댓글을 달고 토론하며 상호 영감을 주는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여성들이 쓰고 여성들을 위한 이 관능적 서사는 수세기 동안 침묵되어 온 여성 욕망의 차원에 목소리를 부여하며 깊은 문화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이상적인 것은 아니다.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특히 농촌 지역에서 30 이전에 결혼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은 여전히 강하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은 셔리라 불리며 잔인한 낙인을 짊어진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이 꼬리표에 저항한다. 일부는 미혼모가 되기로 선택하고, 일부는 혼자 살고, 일부는 열린 관계를 갖거나 단순히 세계를 여행하기로 결심한다. 이들은 사회적 기대보다 자유를 우선하며 스스로 선택한 고독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권력을 발견한다. 기업 분야에서도 이러한 변혁이 눈에 띈다. 최근 몇 년간 성적 웰빙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 창업가들이 늘어났다. 이들은 성인용 장난감부터 자기인식 온라인 강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든다. 이들 기업가들은 수익을 창출할 뿐 아니라 쾌락, 동의, 성 다양성에 관한 필요한 대화를 촉발한다. 이들 브랜드 중 일부는 소셜미디어에서 바이럴이 되어 여성 욕망이 창의적이고 경제적이며 변혁적인 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대도시 거리를 거닐다 보면 이 여성 혁명은 멈추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그들이 걷는 방식, 남성을 바라보는 방식, 서로 두려움 없이 웃는 방식에 세우며 있다. 그것은 표면 아래서 진동하는 에너지로 세상을 바꾸고 있음을 소리치지 않고도 공유된 비밀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중국에서 여성 관능성은 정치적 힘이자 독립선언문이며 21세기 여성의 의미를 재창조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중국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복잡하고 매혹적인 대비로 가득한 우주에 뛰어드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이거나 상승하는 경제 대국에 그치지 않는다. 중국은 5,000년이 넘는 살아있는 문명으로 첨단 기술적 현대성과 공존한다. 도시에는 스마트 마천루가 우뚝 서 있는 반면 농촌 마을에서는 여전히 손으로 쌀을 수확한다. 관습으로 조상을 기리면서도 모바일로 인터넷을 탐닉하는 이 이중성은 중국을 세계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고 매혹적인 장소 치이로 만든다. 중국의 일상생활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인상적인 지리부터 시작해야 한다. 거의 1,00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영토는 고비 사막 같은 사막, 히말라야 눈 덮인 산맥, 아열대 우림, 거대한 강 양쯔강과 황허강 및 14,000km가 넘는 해안을 포함한다. 각 지역은 고유한 억양, 요리, 복장 및 세계관을 지니고 있다. 중국을 가로지르는 것은 사실상 여러 나라를 방문하는 것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적으로 중국은 21세기에 가장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 단 40년 만에 농업국가에서 빈곤국가를 거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으로 도약했다. 상하이, 광저우, 선전과 같은 도시는 시속 350km를 자랑하는 고속열차, 고급 쇼핑센터, 실리콘밸리와 견줄 만한 기술구역을 갖춘 미래 도시로 변모했다. 이 변혁은 도시 경관뿐 아니라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글로벌화되고 연결되며 야망에 찬 생활 방식을 열망하게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하지만 대도시를 벗어나면 여전히 5억 명 이상이 농촌에 거주한다. 이러한 농촌 지역에서는 전통이 강력하게 유지된다. 음력설이나 중추절 같은 고대 축제는 거의 종교적 헌신을 가지고 기념된다. 가족이 모여 만두자오쭌을 빚고 조상을 기리기 위해 향을 피우며 불꽃놀이로 마을을 밝힌다.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하지만 축제 때면 반드시 귀향하여 뿌리와의 신성한 연결을 유지한다. 교육은 중국 생활을 정의하는 또 다른 기둥이다. 어린 시절부터 엄격한 학문적 규율 아래에서 길러지며 대학 입시 시험 가오카오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시험 중 하나다. 수백만 명의 학생이 미래를 좌우할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수년간 준비한다. 이 시스템은 매우 능력 있는 세대를 배출했지만 아동 스트레스, 정신 건강 문제, 창의성 부족에 대한 논란도 일으켰다. 사회적으로는 전통적인 유교 모델, 자식이 부모에게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이 도시화, 한 자녀 정책 최근 폐지됨, 페미니즘의 진전에 의해 깊이 변화되었다. 오늘날 많은 젊은 부부는 먼저 혼자 살고 여행을 즐기며 결혼을 늦추기를 선택한다. 가족 개념도 단일 부모 가정, 동성 커플, 아직 공식적 법적 인정은 없지만 대한 공동체 등으로
유연해지고 있다. 도시 중국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 중 하나는 그 치열한 속도다.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도시는 결코 잠들지 않는다. 거리에는 항상 불이 켜져 있고 식당은 자정까지 영업하며 음식 배달 서비스는 언제든지 작동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일상생활을 지배하는데 한 번의 터치로 음식 주문, 임대료 지불, 병원 예약, 심지어 아파트 구매까지 가능하다. 위챗, WeChat은 왓츠앱, 페이스북, 틴더, 아마존, 은행 기능을 모두 결합한 하이브리드로 이것 없이는 중국 일상에 통합되기 거의 불가능하다.